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작년도에 환매권이 나와서 설마 여러분들이 환매권이 이거 또 나올까 생각할 수 있는데 환매권이 지금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1번에 이제 환매권 관련된 거 하고 출제가 안 된 게 뭐가 있냐면은 공익사업 변환, 대항력 공익사업 변환, 그 다음에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 이를 위반하게 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요거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주 풀어보던 거고 자연인 공업용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보존 산지하고 준보존 산지로 해서 제가 좀 스타일을 좀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하급심 판례입니다. 하급심 판례여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남 더일 사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요것도 이제 실제 사건에 기반을 한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쟁점이 많으니까 잘 좀 보시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도정법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도정법 문제에서 지금 나온 거는 거의 다 출제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특허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 다음에 매도청구권은 시가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사도 3분의 1 이내로 평가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가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출제된 것들은 다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이전 고시 전후 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 환매권의 대항력. 자, 환매권의 대항력 관련돼서는요. 우리 법에서 협의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에서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등기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직접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환매권의 개간 논점의 정리하고요. 환매권의 개간의 취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환매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민법에 의한 환매권은 5년간의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야만 환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환매특약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등기부상에 협의 취득 내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바로 환매권이 이제 우리 민법상의 환매권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토지를. 그래서 판례는 감정의 존중, 형평의 원리, 그 다음에 헌법상으로는 재산권 존속 보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사실은 이제 조문을 준다 그러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문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1항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 관련된 거 5항, 그 다음에 6항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다 그러면 좋지만 조문을 안 주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리냐 법률상 권리에 대해서 통설 판례는 법률상 권리로 보고 있는데 우리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91조 제1항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환매의 당사자 및 목적물, 그래서 환매권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포괄 승계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목적물은 토지 소유권에 한한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건 좀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물으면 1번에서 91조 제5항의 대항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자, 환매권은 부동산 등급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용의 등기, 그죠? 협의나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91조 5항에서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꼭 좀 체크해 보시고요. 2015다 238963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시면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 등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이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외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쓴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환매특약 등기 5년의 환매특약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보상법 우리가 공법의 영역에서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에 관련돼서 협의나 수용의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별도의 환매특약 등기가 있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돼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중요한 포인트로 적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환매권의 통지 의무죠. 자, 92조에 있는 우리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대항력을 행사하려 그러면은 적절한 시기에 등기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이거를 당사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알려줘야 그 환매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기적인 구조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더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통지 의무는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불법 행위에 따른 손배 책임, 그렇죠? 요거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음 2번에서 자, 갑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소송 수단 인용 가능성,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법적 성질의 균형 이게 소송 수단과 인용 가능성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자, 소송 수단 그다음에 인용 가능성 이런 거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규명돼야 될 게 이게 뭐예요?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이제 형성권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내용 적을 수 있고요. 우리가 공사법 이혼 체제죠. 공사법 이혼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권이냐 사건이냐에 따라서 공권이면은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고, 그렇죠? 사건이면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판례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공사법 이혼 체제였지만 공투법 시절에는 또 재결을 준용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뭐 보증서 이런 걸로 다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형성권 먼저 적어주고 공사권 이혼 체제, 그렇죠? 그래서 공권과 사건,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환매권은 환매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행정청의 수용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자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건이다. 무슨 얘기냐? 환매권은 공법적 원인에 의해서 야기된 법적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상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공권설이 대립하고 있죠. 자, 판례는 뭐다?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형성권이지만 이게 사실상 사법상 매매와 같기 때문에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에서 검토 보시면 결국은 법률 관계를 사건으로 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사소송의 법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건으로 봤어요. 사건으로 보고 그러면은 자, 소송 수단에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게 그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증액 청구 소송 관련된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렇죠? 이제 이게 증감이 되는 거냐, 그렇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형성권이지만 어떻게 돼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지만 등기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고 와야 진정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내지는 또는 요게 똑같은 비슷한 말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요거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이제 말소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요거는 피수용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다시 이전되어 오는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이전 등기 소송. 이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은 사업 시행자에서 소유권이 말소돼서 원 토지소에게 돌아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요거를 실무적으로는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같이 쓰고는 있는데, 자 어쨌든 환매권 소송으로서 환매대금 증감 소송 플러스 환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같이 이게 내용적으로는 뭐 같이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형태로 증감과 함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법적 성질의 소송 형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과거에는 이거를 재결 절차 준용해서 공투법에서 공포사 당사소송, 보증소로 하는 계기가 있었지만 구토지수용법에서는 이게 법원에 증감을 청구한다 이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일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재결 절차 준용하는 건 삭제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에 증감을 청구한다. 즉 어떻게 돼요? 민사 법원에다가 증감을 청구한다.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0도 22368 사건 6페이지 보시면은 자, 토지보상법 제91조의 규정과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정으로, 자, 형성권이 뭐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환매권을 상대의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는 지금 일단 용도 지역도 바꿔놨고 택지로 다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으면 좋은 땅으로서 비싸게 땅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 원토지 소유자가 너 내 땅 돌려둬라고 하면은 돌려주면은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이거를 방어할 거고 토지 소유자는 다시 돌려받으려고 할 거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끌고 가려면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을 안 준다, 완전히 안 준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내지는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끝까지 이제 끌고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간에 규정에 따른 행사하면 매매 효력이 생기는 바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토지보상법 제91조 사항에 따라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 소송에 의한다. 그렇죠? 그래서 존부 확인하고 증감을 가는 거 동시에 소에서 이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 행사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91조 제1항을 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91조 1항. 이걸 외워서 정확하게 답안지에다가 쓰면은 가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면은 91조 1항.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게 된 경우 토지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 당시에 토지 소유자 그 포괄 승계인은 다음과 같고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을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답안 쓴 걸 내가 보니까 필요하게 된 데로부터 뭐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0년이 뭐냐면 사업의 폐지 변경될 날 또는 사업 폐지 변경 고시된 날 아니면은 그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10년 이내에 만약에 이 땅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2항은 취득부터 5년, 행사는 6년. 1, 2항이 경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판례가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폐지 고시 날 바로 동시에 택지개발 예정 부지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매 의사를 표시를 해가지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폐지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를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공익사업으로 지금 한 게 뭐예요? 택지개발 사업 부지로 변환되면서 공익사업 특칙이 이게 적용되느냐 이제 이 문제까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자 공익사업 변환 특칙 관련돼서 요것도 이제 조문을 주면은 좋지만 안 주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91조 6항은 공익사업 변환 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환매 후 다시 시용하는 행정의 무용한 절차 반복을 피하기 위한 취지죠. 자, 91조 6항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의 법령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 동그라미. 자, 사업 인정. 종전 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아.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 사업이 제1호부터 제5호 동그라미. 자, 종전 사업은 사업 인정을 받아. 그다음에 그 해당 사업은 4조로부터 제5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새로운 공익 사업의 경우에도 밑에 보면은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을 의제된다. 판례가 요구되는 요건 세 번째 이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규정된 다른 공익 사업의 공익 사업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백 행사 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 사업을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제 또는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공익사업 변화 특칙에 따른 환매권 제한 요건에 관련돼서 자, 종전사업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변경 후에서 4조 제1호부터 5호 공익사업이 된다.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근데 새로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판례가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일성 여부 논의가 학계에서 있지만 판례는 꼭 새로운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종전사업도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인정 의제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인정을 받거나 사업인정 의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잘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나온 이 판례 한번 참고적으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자, 변환 특징 관련 이것도 유연성 논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변경 시에도 사업시행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느냐. 그래서 변환 특징에 대한 유연성 논의가 있고 왜냐하면 이 국가기관 간 용도 남용을 하게 되면 영원히 어떻게 돼요? 환매권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계속 변경했을 때 사업시행자의 동일성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들끼리 짬짬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 논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서요. 요 판례도 이제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934-11760 판례 보면은 이른바 공익사업 변환이 국가 지방자치 또는 정부 투자지 공공기관이죠.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경우에 하나요. 그것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3조 제4호 지금 5호 바뀌었죠. 규정된 다른 공익사로 변경된 경우에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71조 7항 등 관계법령의 내용이나 그 입법 이용을 미뤄볼 때 같은 법 71조 7항 소중의 공익사업 변환이 국가, 지방자치 또는 정부투자기관, 지금 공공기관이죠. 기업자,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꼭 공익사업 시행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도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공익사업에서는 4조 제5호 택지개발 사업이고 원주체 서울시에서 지자체죠. 변경된 사업시행자 LH, 그렇죠. 공공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종전 사업인정 받아 있고 새로운 공익사업에도 사업인정 의제되는 걸 동시에 돼 있었죠. 다만 공익사업 변환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하는 경우 변환 특징에 따른 제한에 따라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어떻게 돼요? 되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논의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조 공익사업에 관련된 거 5호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택조법에도 이제 수용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2항에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 지정 지구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1항 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특징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별표 이거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11페이지에서 사업 시행자의 환매권 미통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손배 책임의 문제. 그래서 91조 제1항 2항에서 91조 제 92조 제1항에서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알면은 통지, 모르면 공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2항에서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 동그라미. 자, 6개월이 지난 후에는
91조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환매권을 이제 빨리 이제 소멸시켜 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환매권 통지 없이 제척기간 도구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제3자에게 이거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 이랬을 때 판례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렇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판례가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토지 소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시정법 72조 2항 1항 지금 이제 92조 관련된 내용이죠. 성질 및 공투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토지 소유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행사에 도가 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된다?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그렇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검토 사안에서 결국은 통지 없이 행사행위 경과했다 그러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불법인의 손해배상액에 관련돼서는 판례가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 토지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